자, 반갑습니다. YG클럽에서 링컨 트레이딩으로 활동하고 있는 링컨 트레이더의 링컨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선물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상품들의 연계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품들의 연계성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상품들의 연계성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상품은 바로 통화 상품입니다. 통화 상품 중에서도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 통화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축통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달러입니다. 현재 지금 기축통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통화는 달러예요.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이제 기축통화가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어요? 가장 국제적인 통화를 지금 우리가 달러를 중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고 세계 4대 기축통화가 있어요. 4대 기축통화. 4대 기축통화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대충 이해는 가시겠죠? 지금 현재 기축통화가 뭔지 기축통화 1위, 2위, 3위, 4위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전에는 달러가 원달러 오브 뱅크라는 말이 달러에 적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1달러를 가지고 중앙은행으로 가져오면 미국에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금으로.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죠? 근본이 제가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죠? 예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물론 저는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었지만 베트남 전쟁 때 달러를 엄청 찍어냈어요. 달러를 엄청 찍어내다 보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이든 닉슨 미국 대통령이 결국에는 금태한 포기를 선언했었죠.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원달러 오브 골드가 이제 더 이상 바꿔주지는 않겠다.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워낙 강대국인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역할을 하니까 현재까지 계속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거 있었죠?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죠. 강대국인 미국이 그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죠. 자기네들 기축통화를. 이 통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나라의 정치에 맞게끔 찍어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기축통화를 쉽게 포기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찍어내면 되는데. 그렇죠?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기축통화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항상 달러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이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중심으로 상품들 간의 연계관계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달러가 안전자산이면서 어쩔 때는 불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안전자산은 뭐죠?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품은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 골드가 바로 안전자산이에요. 골드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오른다면 골드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건 기본 역학관계예요. 골드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달러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심을 골드를 잡지 말고 달러를 기준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골드가 하락하면 달러는 상승한다. 달러가 상승하면 골드는 하락한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달러 하락 시 골드 상승, 달러 상승 시 골드 하락. 그러면 지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 관계는 조금 복잡해요. 조금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자, 지수는요, 세계 3대 지수죠.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500. 미국의 3대 지수예요. 이 세계 3대 지수인데, 이 3대 지수는 달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역학적인 관계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또한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조금 헷갈리시죠? 달러 중심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인 골드는 단순하게 가지만 우리 지수는 조금 반대죠.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아시죠? 정부가 돈을 찍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양적 완화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작년 12월부로 끝이 났죠. 긴축 재정으로 이제 돌아서는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됐으니까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 현금을 중앙은행에서 해소하겠다는 거죠. 긴축 재정으로 지금 돌아섰어요. 자, 이게 양적 완화실 때 달러 하락일 때는요, 지수가 하락을 해요. 달러 상승일 때는 지수가 상승을 하고요. 하지만 긴축 재정 시에는 달러가 하락하면 지수가 상승을 하고 달러가 상승을 하면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왜 이런 관계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양적 완화 시에 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시장에 달러화가 많이 풀려져 있어요. 자금이 많이 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요. 또 자금이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지수에 베팅을 할 수가 힘들어요. 달러가 양적 완화 시에 떨어진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풀릴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골드는 상승하지만 양적 완화 시에 지수는 하락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긴축 재정 시대는? 긴축 재정 시에 시장의 자금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해소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하락을 한다면 달러는 해소가 자꾸 되고 있는데 달러가 하락을 한다면 골드 상승이죠. 자, 골드는 기본적으로 상승이죠. 그러면 지수는요. 달러가 하락을 하고 있다. 시장에 풀려있는 통화 자금은 한계가 있는데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면 본인이 제3자의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량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는 물량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당연히 지수 상승이죠. 쉽게 설명하면 100원을 가지고 나스닥을 1계약이 가능을 했다면 이제는 달러가 하락한다면 80원만 가지고라도 나스닥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긴축 재정 시에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제가 지금 달러와 지수와의 관계 그리고 달러와 골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아주 큰 틀에서 보시는 관계예요. 큰 틀에서 보시는 관계고 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달러 인덱스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통화 상품이 있죠. 바로 유로화입니다. 바로 유로화예요. 달러 긴축 재정과 뭐 양적 완화하고 상관없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상품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왜 그런지 아세요? 유로 FX는 유로존은 달러의 보유량이 가장 많은 국가들의 단체가 바로 유로존이에요. 달러 인덱스하고 바로 직결적인 관계가 있다고요. 달러가 오르면 유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내리면 유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통화 관계상에 있어서 서로 그 포지션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달러 인덱스를 중심으로 유로 FX를 가치를 판단하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또 간단하게 자, 지금 그러면 총 3가지 상품 연계성 설명드렸어요. 달러, 골드, 지수, 그리고 유로 FX.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이 하나 있죠.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과 상품 연계성이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바로 달러 인덱스와 캐나다 달러입니다.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은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원자재예요. 원자재. 크루드 오일이라는 거는 미국 오일이잖아요. 세일 오일. 세일 오일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재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오일 함유량이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사우디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오일이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크루드 오일은 이제 세일 오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오일의 원유 성분 안에 모래 성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일 오일이라고도 불러요. 그 세일 오일을 정제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모래 오일이라도 하고 세일가스라고도 불러요. 오일의 부산물이죠. 천연가스. 세일 오일, 세일가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가장 보유량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우디가 절대 아니에요. 미국이 제일 많고요.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미국이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달러가 너무 가치가 높다. 그러면 세일 오일은 어떻게 되죠? 수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표현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워낙 강세를 띄우게 되면 오일은 수출 무역 협상을 맞추려면 오일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면 오일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게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자, 또 적어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관계죠. 달러 상승 시 크루드 오일 하락하고 달러가 하락 시 크루드 오일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크루드 오일과 달러의 관계보다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품이 있어요. 바로 캐나다 달러입니다. 캐나다는 원자재를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에 대해서 민감한 국가입니다. 캐나다 달러가. 원자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캐나다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예요. 특히 미국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오일 거래 관계가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이 상승하게 되면 캐나다 달러는 필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크루드 오일이 하락하게 되면 캐나다 달러는 필수적으로 하락합니다. 자, 또 적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상품들의 연계 관계성을 또 찾아볼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다. 매매를 하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캐나다 달러 상승이 약간 부진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캐나다 달러 매수해야죠. 크루드 오일이랑 같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는 거고, 자, 우리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오전장, 아시아장 거래 많이 하시고 계시죠? 바로 항생입니다. 항생하고 같이 가는 상품이 있어요. 커플링 상품. 바로 호주 달러입니다. 자, 항생이 상승할 때 호주 달러가 왜 상승을 할까요? 자, 호주와 중국의 무역 관계에서 찾으셔야 돼요. 중국과 가장 무역 거래가 활발하고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국가가 바로 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은 중국 지수죠. 항생과 호주 달러는 직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메모 가능하신가요? 메모 가능하시면 상품들 간의 연계성 메모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거래를 자주 하는 상품들 중에 뭐가 있죠? 파운드 있죠. 자, 파운드도 적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파운드는 유로존에 속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로존하고 같이 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는 유로 상승 시 파운드가 상승하는 건 맞는데 예전에 영국 식민지 국가들 있죠. 호주라든지 기타 뭐 예전에 대영 제국 식민지 국가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파운드가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파운드 거래는 유로 FX도 참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대외적인 것도 조금은 참조를 하셔야 돼요. 그걸 좀 참조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상품 연계성에 있어서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에나? 에나 한번 볼게요. 자, 에나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에나는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에나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골드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을 때, 글로벌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뭐 전쟁 위험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엔화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엔화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요. 일본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일본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미국은 긴축 재정으로 돌아섰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양적 완화의 시대를 펼치고 있어요. 아베 총리가 양적 완화의 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의 정치에 있었을 때는 뭐죠? 엔화를 찍어서라도 엔화 자금을 가치를 낮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엔화가 채권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생기면 단기적으로 엔화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엔화는 그 정치의 역할을 받아서 단기 상승에서 그친다는 거죠. 물론 글로벌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면 엔화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정도 이슈가 들리면 거의 한 국가가 도산 위기까지 가야 돼요. 거의 뭐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까지 가져야 엔화가 안전자산의 역할로 계속 연달아서 가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엔화는 순간적인 상승에 이어서 다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엔화가 순간적으로 안전자산을 하다가 다시 그냥 원상복귀 되거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엔화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상품들의 간의 역학관계예요. 여기까지가. 대충 이해되세요? 자, 이게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YG클럽 네이버에서 YG클럽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쪽지라든지 질문 게시판 이용하셔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고요. 자, 지금 유튜브 동영상 촬영본은 여기서 마무리를 제가 하고요. 자, 지금 여기 저희 회원님들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질문 받을게요. 이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지금 조금 어려워요. 일단 영상 찍는 거는 여기로 마무리를 짓고요. 바로 프리토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